자, 회계원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업 외 수익 총 7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임대료, 그 다음 배당금 수익, 그 다음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과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 그리고 투자자산 처분이익과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난번에 이 영업외 수익 7가지를 배워보니 우리가 앞서 배웠던 다른 자산의 파트와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많이 와닿았던 그런 개념일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 개념과 계정 과목 이름을 잘 알고 있으면 분개하기가 굉장히 좀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영업 외 수익 8번째로 외환 차익에 대해서부터 남은 7, 8가지 영업외 수익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온 8번째 영업외 수익, 외환 차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 차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외화 자산의 이 회수 또는 외화 부채의 상환 시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이득을 보는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외환으로 인해서 수익을 봤다고 해서 외환 차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자, 1달러에 1,000원일 때 100달러를 빌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1달러에 1,000원인 상황에서 우리가 100달러를 빌리면 이때 우리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을 빌려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이 돈을 갚아야 될 시점에 이 달러의 가치가 달러당 1,000원이 아닌 달러당 900원으로 환율이 하락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역시나 우리가 갚아야 될 달러는 100달러로 동일하지만 이 원화의 가치가 상승을 해서 달러가 하락한 이 상황에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나라 현금으로는 9만 원치만 요 금액을 갚아주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달러의 변화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수익을 봤다, 이득을 봤다고 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외환 차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개념을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니 외화 부채 300만 원을 상환하고 외환 차익 10만 원이 발생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에 좀 빠진 내용이 있는데 자, 상환 방법은 현금으로 상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외화부채를 단기간에 빌려서 온 단기부채라고 일단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분개를 한번 해보자면 자, 먼저 이 단기 차입금 외화부채가 발생했었던 분개를 먼저 해보고
우리 상한 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 우리는 좀 돈이 없어가지고 외국으로부터 단기 차입을 실행을 했습니다. 단기로 돈을 빌려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 과거에 우리가 현금 자, 300만 원을 단기 차입을 했었던 과거로 분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과거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인 단기 차입금이 발생했던 이 과거의 단기 차입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이 외화 부채를 상환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과거 발생시켜줬던 부채의 단기 차입금을 없애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 차변 자리에 단기 차입금 금액 300만 원 동일하게 쓰고 이 부채를 감소시켜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때 실제로 지급한 현금의 금액은 자, 외환 차익 10만 원이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갚은 돈은 290만 원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쪽 편에는 자, 이 외환 차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외환 차익이라는 수익의 계정 과목을 이렇게 대변 자리에 기재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 외환 차익 역시 수익의 일종이라서 당연히 대변 자리에 수익의 발생 자리에 써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9번째 영업의 수익인 외화 환산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외환책 방금 배웠던 내용과 좀 뭔가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 드나요? 자, 이 외화 환산 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가 결산일에 있습니다. 자, 결산일에서 우리가 이 외화의 자산 또는 외화의 부채가 아까 동일하게 환율이 변동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득을 봤을 때 자, 여기 현산 이익이 발생 시라고 적혀져 있고 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 외화 자산 혹은 외화 부채를 평가를 했을 때 발생한 이익을 우리가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외환 차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한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이득을 외환 차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화 환산 이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뭔가를 상환하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결산 시에 가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외화 자산이나 부채가 뭔가 변동사항이 있어서 우리의 어떤 수익이 발생했다고 한 상황에서는 외화 환산 이익을 사용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넘어가서 보니까 자, 이때도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어떤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외화 부채 환산액이 10만 원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도 이 외화 부채를 우리가 단기 차입금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똑같이 단기 차입금이라고 적어놔 볼게요. 자, 이 단기 차입금이 10만 원 감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1달러에 1,000원의 이제 부채를 가지고 있었던 게 1달러 900원으로 결산일에 변동이 생겨서 우리가 결산일에 2달러의 변동에 따라서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한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분계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이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으니 요 대변 자리에 외화 환산 이익을 적어주고
차변 자리에는 이 단기 차입금인 부채가 줄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부채의 감소, 단기 차입금의 감소를 차변 자리에 적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외환 차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상환 또는 회수 시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외환 차익이고, 이 외화 환산 이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결산일에 어떤 환율의 변동사항으로 발생해서 환산 이익, 쉽게 생각하면 평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네요. 자, 이 가치가 어떤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외화 환산 이익을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0번째 영업의 수익, 보험금 수익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금 수익이라는 말에서 대부분 어떠한 느낌이 오죠? 우리가 어떠한 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우리는 보험사로부터 어떠한 보험금을 받게 되고, 그것을 계정과목 보험금 수익으로 계정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소실된 건물 600만 원에 대한 보험금 500만 원을 지급 통지 받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금 500만 원을 받게 될 거라고 어떠한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분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차변에 아직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보험금을 지급 통지 받았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떠한 보험금 수익이 발생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지문에서 보험금을 아직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급 통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영업활동 이외에 발생했을 때 받아야 할 돈을 우리가 미수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수금이라는 이 항목을 차변 자리에 적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지금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 통지 받았다라고 해서 실제로 돈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서 미수금의 계정 과목을 사용해 준 거고요. 만약에 이 당시에 보험금 500만 원을 바로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차변에 보험금 수익 500만 원 수익이 잡힐 거고, 우리가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으니까 현금 500만 원이 이렇게 차변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지급 통지를 보통 먼저 지급 통지를 받고 나중에 현금을 받기 때문에 미수금, 보험금 수익이라는 분계를 먼저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돈을 받게 되면 이 미수금, 자산의 항목이죠. 이것을 대변 자리로 보내줘서 이 미수금 계정을 없애주고, 이때 현금으로 받았던, 당좌예금 통장으로 받았던,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던 그때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써주면 되겠고, 이런 분계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분계를 할 때는 지문을 끝까지 좀 꼼꼼히 봐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제 4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동양 상점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일시 소유하고 있던 남해의 보통주 500만 원을 7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서해상점 발행 당좌 수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잠깐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 때 이렇게 좀 힌트 되는 부분을 형광 펜치를 해 놓을게요. 자, 문제를 다시 보니 우리가 이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보통주를 처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렇게 보통주 주식 같은 이런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여기 이 금액을 보니까 자, 500만 원짜리를 700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어떤 여기 보면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 단기 투자 자산을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분개를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자, 대금은 서해상점 발행 당좌 수표라고 해서 당점 발행 당좌 수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현금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주죠. 현금 700만 원을 실제로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이 받은 것은 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팔았고, 자, 그 결과 500만 원짜리를 7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의 계정 과목을 대변 자리에 써주게 되는 겁니다. 자, 지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보통주를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이 대금은 서해상점 발행 당좌 수표라고 해서 동점 발행 수표는 우리가 현금으로
계정 과목을 써준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현금을 700만 원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걸 들여다보니까 이 700만 원이 원래는 우리가 50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인데 이것을 700만 원에 팔았던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발생한 200만 원을 우리가 이 단기 투자 자산을 처분하고 받은 이익이라고 해서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의 계정 과목을 써주게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 선생님이 10분이 아니죠.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에서 4번에 2번을 보니까 기말 결산 시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 500만 원짜리가 시세 상승으로 560만 원으로 평가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을 형광 펜칠해 볼게요. 자, 이 단기 매매 증권이 시세의 상승으로 얼마로 평가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구에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의 시세가 올라서 평가로서 이득을 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우린 알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평가의 수익 계정 과목이 있죠. 자, 이를 분개를 한번 해보자면 자, 수익을 배우고 있으니까 수익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단기 투자 자산의 앞에서는 처분 이익이었지만 이번에는 이 평가를 해서 이익을 봤다고 해서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이라는 것이 60만 원 생겼고 이는 실제로 우리의 이 보유 현황인 단기 매매 증권을 이렇게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1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를 보니까 마산 상점은 소유 중인 투자 부동산 1,500만 원짜리를 1,700만 원에 현금으로 처분을 했다, 현금을 받고 팔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문제 푸는데 도움될 만한 내용을 밑줄을 한번 쳐보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투자 부동산을 팔았는데 이 판 금액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1,500만짜리를 1,700만으로 우리가 200만 원만큼 처분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 계정 과목에 나왔던 게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있었죠. 앞에서 배웠던. 자, 이때 계정 과목 그 분계를 한번 해보면 자, 우리는 이때 이 투자자산 처분 이익을 200만 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는 이 현금으로 1,700만 원을 받은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여기서는 투자 부동산 여러 가지 것 중에 이 투자 부동산을 정보금액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투자 부동산 장부금액 1,500만 원짜리를 1,700만 원이라는 현금을 받고 처분을 하면서 이러한 투자자산을 처분하고 이익을 봤다고 해서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과 함께 금액을 써주면 분계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4번 문제를 선생님이 시간을 한 1분 줄 테니까 한번 풀고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네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 두원 상점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 자, 우리가 이렇게 영업용으로 사용했던 이런 것들을 유형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형자산인 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1,2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수표로 받고 단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기 전에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건물에는 우리 애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미 기존에 1,000만 원 있던 상태입니다. 자, 이때 그럼 우리가 이 감가상각 누계액, 과거에 발생했던 이 붕괴를 한번 되돌아서 한번 적어 본다면 감가상각비가 뭐 여러 기회에 걸쳐서 이렇게 1,000만 원 통으로 발생했고, 그래서 우린 이 감가상각비를 대변에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이렇게 대변 자리에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과거에 이러한 붕괴가 있었던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1,000만 원이란 붕괴가 과거에 있던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건물을 이제 팔았습니다. 이 건물을 팔 때의 붕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건물을 팔고 우리가 어떤 지금 이득을 본 상태인지 아직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자, 붕괴를 먼저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금은 수표. 우리 여기 수표 앞에서도 했죠. 이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과 동일하죠. 자, 대금은 일단 우리가 현금으로 받았고, 한번 이 현금부터 먼저 붕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대금을 수표로 받았다고 해서 현금으로 우리가 받은 금액이 1,200만 원이란 금액이 있고, 그리고 이 현금을 받으면서 과거에 취득원가 2천만 원이었던 건물의 자산, 건물 그러니까 자산이죠. 자산의 계정 과목이 대변으로 오면서 자산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을 팔 때는 우리 앞서 해줬던 이 감가상각 누계액도 함께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했던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보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줘야 돼요. 자,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자, 차변 대변 금액이 지금 안 맞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차변 대변 금액을 잠시 보니까 이쪽에 2,200만 원, 이쪽에는 2천만 원으로 지금 차변 대변의 합이 안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 건물 2천만 원짜리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만 원 있는 이 상황에 건물 2천만 원짜리를 현금 1,200만 원을 주고 팔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자산을 팔고 어떠한 여기 대변의 빈자리에 금액을 맞춰서 적어줘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요 남은 금액 대변 자리에 올 것이 우리 수익의 발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자리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200만 원을 적어주면 붕괴가 차변 대변이 맞는 붕괴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우리가 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올지 손실이 나올지는 아직은 이렇게 붕괴를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당장에는 번뜩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순서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자, 순서를 부여할 때 제일 먼저 적어주면 좀 덜 헷갈리는 게 이렇게 현금 금액을 먼저 적어주면 여러분들이 좀 덜 헷갈려요. 자, 현금 지금 1,200만 원을 받았다고 했죠. 수표. 현금성 자산이죠. 자, 이 1,200만 원
현금을 우리가 돈을 받았습니다. 자, 1번 현금을 먼저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자리에 현금을 먼저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처분한 자산인 이 건물 2천만 원, 취득원가인 2천만 원을 이 자산의 감소 대변 자리에 적어주게 됩니다. 자, 요 자산에는 반드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항상 거의 붙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과거에 이렇게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이러한 분계가 있었음을 기억을 해야 되고, 요 대변에 있던 전부 다 발생해 있던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제 우리가 이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이 감가상각 누계액도 함께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으로 보내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주는 것이 3번. 자, 이렇게 현금,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자리를 다 맞춰서 적어 본다면 우리는 차변, 대변,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금액이 안 맞는 곳이 하나 있겠죠. 자, 그럼 이 빈자리에다가 우리가 이 대변에는 이렇게 수익의 발생,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것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뒤에 배울 내용이지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있겠죠. 자, 여기는 수익의 계정 과목이라서 대변에 수익의 발생 자리에 적어줘 주는 거고,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우리가 뒤에 나올 이 비용의 내용이라서 이 비용의 발생인 차변 자리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예제 4번에 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은행의 단기 차입금 600만 원. 자, 차입시는 1달러당 1,000원이어서 우리가 이 600만 원을 현금으로 선생님 문제를 좀 잘못 읽었네요. 자, 우리가 단기 차입금을 처음에 빌려왔을 때는 1달러당 1,000원에 우리가 빌려왔었는데, 자, 상환 시의 환율이 1달러당 900원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상환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어떠한 외환을 했을 때 발생하는 자, 뭐 차익이든 나중에 뒤에 비율 차손이든 상환을 하고 어떠한 것이 발생했었음을 우리가 일단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니까 자, 문제를 좀 더 쉽게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잠시 문제를 좀 바꿔 볼게요. 자, 타입C 1달러당 1,000원에 우리가 이 과거의 단기 차입금을 6,000달러를 빌려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6,000달러를 빌려왔어요. 자, 이때 우리는 1달러당 1,000원에 라고 해서 우리가 이때 자, 이 600만 원을 빌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과거의 분계를 먼저 한번 해보면 자,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현금 6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외환으로부터 단기 차입금이 발생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를 우리가 이제 상환할 시점에 대해서 보니까 금액이 이 달러당 금액이 900원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똑같은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은 6,000달러지만 이번에는 이 1달러당 금액이 900원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실제로 우리 한국 돈으로 돈을 갚아줘야 될 금액이 54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달러가 떨어졌을 때 상환 분계를 한번 보니까 이때는 우리가 실제로 현금으로 돈을 갚아 나간 금액은 540만 원이지만 우리 이 과거에 실제로 발생해 있었던 부채 단기 차입금은 600만 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외환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본 이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을 외환 차익이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계를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 자, 과거에 1달러당 1,000원인 상황에서 우리가 6,000달러를 빌렸을 때는 이 단기 차입금으로 부채가 우리가 600만 원이 발생을 하고 부채로부터 우리가 현금 600만 원을 받았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상환할 때 보니까 이번에는 이 달러의 금액이 900원이 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어차피 여기 6,000달러에 대한 것을 갚아주면 되기 때문에 자, 달러당 900원이라고 했으니까 6,000 곱하기 900원 해서 실제로 우리가 갚아줘야 될 돈은 540만 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40만 원을 갚아서 우리 회사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540만 원 자산의 감소를 대변 자리에 적어주게 되는 거고 자, 앞서 이렇게 발생해 있던 이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대변으로 보내줘서 부채를 없애줍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실제로는 600만 원짜리 빚이 있는데 540만 원에 갚은 거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외환적으로 상환했을 때 이득을 본 것을 외환 차액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자, 외환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과 함께 660만 원이라는 자, 외환 차익과 600만 원이라는 계정 과목과 금액을 대변 자리, 수익의 발생 자리에 적어주면 분계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선생님과 함께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시. 자, 이번에는 포인트가 결산시예요. 자, 결산시에 이 해외 차입금 잔액. 자, 500만 원을 관로해서 차입 시에는 우리가 이때는 과거에는 차입했을 때는 한 주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자 결산일에 가보니까 이 달러의 가치가 900원으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니까 자 선생님 이렇게 펜으로 한번 일단 적어 볼게요. 자 우리는 과거에 이 1달러에 1,000원이던 시절에 5,000달러를 빌렸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결산일에 가서 보니까 달러는 계속 매일매일 변하죠. 자, 근데 이 결산일에 가보니까 이 결국에는 달러가 1,000원이 아니고 900원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차피 달러로는 똑같이 5,000달러를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실제로 바로 그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자 5,000달러 곱하기 900원이라고 해서 이 450만 원만 갚아주면 되는 상황이겠죠. 아직 갚은 건 아니지만 그 가치를 따져보니까 500만 원짜리던 게 450만 원으로 이 단기 차입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0만 원만큼 줄었어요. 자, 이 말은 결국에 뭐냐? 우리가 50만 원만큼 빚이 줄었고 이렇게 환산했을 때 결산 시에 결산일에 환율의 변동을 따져서 우리가 어떠한 환산 이익을 50만 원 본 셈이 되겠죠. 자, 이때 분개를 한번 해보면 우리는 환산 이익이라고 하는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의 이 계정 과목이 대변 자리에 수익의 발생으로 기재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수익은 결국에는 무엇을 뜻하고 봤더니 이 앞서 발생해 있던 단기 차입금이 50만 원만큼 줄었더라, 부채가 줄었더라 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4번이에요. 예제 7번입니다. 예제 4번에 7번. 보문상에는 건물 1,000만 원짜리 감가상각 누계액 700만 원이 화재로 소실되어서 보험금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결국에는 이 문장을 잘 보면 이 건물이 전부 다 소실돼서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자, 근데 포인트는 이렇게 화재가 손실되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고 자, 이 분계를 선생님이 개념을 하나 먼저 설명을 해주고 분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나온 계정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는 자, 뭐 풍수해나 화재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자, 재손실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좀 더 뒤에 나오면
손상차손이라는 개념도 함께 나오게 되는데 조금만 땡겨서 설명을 잠시 해보자면 이 손상차손이 좀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이라면 이 손상차손 안에 이렇게 재해 손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분개를 한번 해 보려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배우는 딱 수익과 관련된 그러한 분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화재로 손실되었을 때 어떻게 분개를 하냐고 봤더니 자, 이 분개는 사실 조금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처음 나온 개념에 관련된 분개이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 그냥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소실이 됐기 때문에 건물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하게 되고 이 자산을 감소시켜 주려면 과거에 발생해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함께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차변 자리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똑같이 금액을 써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줘야 되고 자, 이때 이 1,000만 원짜리 건물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까지 금액을 하면 건물의 원래 가치가 300만 원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300만 원은 도대체 어디로 날아갔냐라고 보니까 결국에는 이 300만 원은 이 부족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외하고 남은 그 금액 이 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화재로 소실되었다라고 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조금 좀 생뚱맞은 분개가 지금 조금 나왔을 거예요. 조금 혼동스러울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화재로 손실되어 어떠한 것이 손실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두고 재해 손실은 사실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쓰는 계정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유형자산 손상 차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내었던 내용이 나오네요. 자, 이 400만 원만큼 우리가 보험금을 받기로 통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돈을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떠한 이런 400만 원만큼의 보험금 수익의 계정 과목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아직 돈을 못 받았던 영업외로 돈을 못 받았던 거기 때문에 자 미수금에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보험금 수익의 풀이 분계와 동일하죠. 자,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를 좀 다 풀어봤고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 아무래도 처음 보는 개념들이 조금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거나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조금 개념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